프랜차이즈 시리즈의 속편들을 다루고 있는 영화들 혹은 웹툰이나 소설을 원작으로 둔 작품들만 요즘 거의 영화화되고 있잖아요. 올여름 처음으로 오리지널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내가 악마로 보여? 아마 코로나 이후에 OTT 시장이 자리매김하면서 더 이상 이 비싼 돈 주고 극장을 가지 않으려는 사람들 심리 때문에 제작사는 좀 더 안전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팬덤층이 없는 오리지널 작품을 만들게 되면은 순수 이야기와 배우들, 소재들 딱 요런 힘만으로 관객을 끌어모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작사들 입장에서 그런 모험을 하면서 손익분기점을 넘긴다? 이거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많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안정적인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영화 엑시트 각본을 직접 쓰고 연출까지 한 이상근 감독님의 신작 악마가 이사왔다가 오리지널 작품으로 당당하게 극장에 개봉했습니다. 사실 비하인드 얘기를 먼저 하자면 이 작품은 엑시트보다도 먼저 쓰여진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이상근 감독님이 데뷔작으로 하려고 했던 작품이거든요. 근데 이게 상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서랍장에 잠시 들어갔던 작품인데 엑시트가 이게 웃기게도 1000만 관객을 거의 동원할 뻔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상근 감독님이 자신있게 빼들었어요. 근데 글쎄요, 뭔가 솔직히 말해서 제 개인적인 감상평을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은 되게 지루했어요. 설정? 독특하기는 했죠, 그 짧은 예고편 안에서는. 근데 이 긴 스토리를 흥미있게 끌고 가기에는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작품은 선지의 몸에 들어간 귀신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는데 이 귀신의 이야기 자체가 억지 감동을 준다는 느낌이 저한테는 좀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재미와 감동보다는 좀 아쉬움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아쉬운 점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풀기 전에 출연하는 캐릭터들 먼저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은 선지. 내 딸 선지는 새벽 3시간 정도 악마한테 몸을 뺏겨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한다니까. 이 인물은 장수라는 아버지와 함께 살고요. 어머니는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병치레로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그러고 아라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주연영 배우님이 맡으셨거든요. 황당하겠지. 내가 알아. 내가 다 알아. 내가 알아. 이 캐릭터는 선지의 사촌 동생인 것 같아요. 장수에게 삼촌이라고 하는 거 보면은 가족관계는 일단 그렇고, 그리고 이 선지에게 가장 중요한 귀신 들리는 것도 함께 알아볼 텐데, 이 귀신은 새벽 2시부터 딱 3시간 동안만 선지의 몸에 빙의해서 이제 돌아다니거든요. 그럼 귀신은 3시간 동안 뭘 하냐? 이 마을을 막 돌아다녀요. 편의점 가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도로에 막 뛰어다니기도 하고 오만짓거리를 다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이 아버지 장수가 옆에서 끊임없이 케어를 해줘요, 이 3시간 동안. 근데 어느 날 귀신 들린 선지를 돌보던 장수가 허리를 삐끗하게 돼요. 그래서 새벽에 선지를 돌볼 수 없게 되자 자기 바로 윗집에 사는 안보현 배우님이 맡았던 길구에게 시간을 보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길구와 귀신 들린 선지가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귀신은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이 길구에게 마음을 열게 돼요. 뭐 대충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이 캐릭터 보면서 놀랬던 게 유나 배우님이 이렇게까지 연기 스펙트럼이 넓은 배우였나? 라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됐어요. 이 작품의 80% 90% 이상을 소화해내셨거든요. 근데 하나도 지루하지 않고 이 캐릭터 자체만의 힘으로 끌고 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선지라는 캐릭터 자체는 저는 괜찮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음은 길구로 넘어갈 텐데, 잘 부탁드립니다. 이 길구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근데 직장 내 스트레스 때문에 퇴사합니다. 뭐 거창한 이야기나 과거가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단순 직장 스트레스, 막 온몸이 아픈 것 같고 정신이 피폐해지는 것 같고 그냥 이런 마음으로 퇴사를 합니다. 그러고는 이제 뽑기에 매진하는 그런 인물인데, 이게 실제로 뉴스에 제가 알기로는 실렸던 이야기예요. 일상생활에 성취감을 못 느낀 이제 회사원들이나 일반인들이 인형 뽑기가 주는 성취감에 중독돼서 이 인형 뽑기에 돈을 엄청 쓴다는 실제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캐릭터에 바로 대입을 해버려서 그런지, 또 제가 요즘 퇴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이 캐릭터의 몰입이 초반에는 굉장히 잘 됐어요. 그리고 그 안보현 배우님 특유의 그 풋풋하면서도 댕청미 넘치는 매력들이 캐릭터에 잘 녹아져 있어요. 진짜 오빠 좋아해요. 난 안 속아!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자였다면 충분히 빠질 만한, 매력에 매료될 만한 캐릭터로 나오거든요. 근데 아쉬운 점은 그게 다였다는 거예요. 선지를 지켜주고 싶은 마음에 움직이게 되는 인물인 건 맞는데, 이 영화 장르는 미스터리 코미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주연영이나 성동일 배우님과 부딪히는 장면에서 충분히 웃길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근데 너무 어수룩하고 뭔가 뻣뻣한 남자? 이렇게만 표현을 해서 그 개그적인 요소가 개그로 안 다가오고 좀 뻔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마치 약간 옛날 개그 콘서트 보는 느낌? 당장 그 몸에서 나가라! 아니야, 그거 하지마. 아니야,
그런 거 하지 마.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장수와 아라. 의외로 이 두 인물이 개그적인 요소를 다 살려줬어요. 주연영 배우님은 SNL에서도 많은 활약을 하셔서 그런지 나오기만 해도 약간 웃긴 느낌이 살짝 들더라고요. 그리고 성동일 배우님은 담담하면서도 진심을 내뱉는 그런 지점들 있잖아요. 그게 약간 마지막에는 뭉클하게 다가와서 아, 역시 베테랑 배우는 베테랑 배우구나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연영 배우님도 아까 전에 SNL 얘기했지만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동그라미라는 캐릭터와 되게 비슷하게 이번 영화에도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작품의 생기를 좀 더 불어넣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영화에 아쉬웠던 점들, 이 컨텐츠의 메인이긴 한데 이걸 되게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이야기 전개가 너무 느려요. 이걸 호흡이 길다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래서 시간을 중간중간에 자꾸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한참 지난 것 같은데 시간 보면 막 30분밖에 안 지나 있고. 그리고 아까 전에 캐릭터 설명할 때 잠깐 얘기했었는데 개그적인 요소들이 너무 뻔하게 다가와요. 코미디라는 느낌도 별로 안 들고 그렇다고 미스터리나 오컬트 작품이라고 보기에는 또 가볍고 그래서 이 영화의 포지션이 되게 애매했다. 딱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되게 보면서도 짜증나고 좀 찌푸리게 만드는 포인트였는데 GS25시에 나오는 폰폰시폰 그 빵 조각 그거 계속 나오거든요. 그거 PPL이에요 이거? 처음에는 뭐 저런 빵을 좋아할 수도 있지 했는데 이게 장면에 계속 잡히고 인서트로도 잡히고 배우들이 먹으면서 그거 장난도 치고 광고 찍듯이 이거를 표현해버리니까 이 폰폰시폰이라는 이 오브제 자체가 그게 집중도를 확 떨어뜨리는 존재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좀 설정 오류라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게 하나가 있었는데 스포가 약간 포함될 수 있어요. 그래도 이걸 아직 보지 않은 사람들, 이걸 극장에서 볼 사람들을 위해서 최대한 스포를 피하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선지의 몸에 귀신이 들렸잖아요. 근데 이거를 퇴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연히 선지의 몸에 이제 귀신이 들렸다는 걸 알게 된 빌런이 한 명 나오는데 얘가 이제 선지에 접근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이제 길구한테 접근을 해요. 길구한테 접근을 하는데 길구가 어디 있었냐면은 이 선지 가게에서 알바하고 있었거든요. 처음에 이제 사탕 하나를 사면서 이 길구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근데 나중에 혼자 있는 선지한테 접근해서 이 사탕이 이제 내용물을 바꿨겠죠. 이거 내가 좋아하는 사탕인데 먹어봐라 하면서 주거든요. 근데 선지는 또 이걸 의심 없이 먹어요. 근데 여기서 좀 이상했던 게 자기 가게에서 파는 사탕이잖아요. 그리고 껍데기가 분명히 자기 가게에서 파는 사탕 껍데기랑 똑같았거든요. 그러면은 이상함을 느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자기 가게에 파는 사탕 껍데기고 그거를 다른 사람에 의해서 우연히 받았는데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이걸 먹어버리더라고요. 이게 디테일한 게 부족했던 건지 아니면 내가 또 과하게 생각하는 건지 그냥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이 영화 자체가 미완성작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선지와 길구 둘의 관계예요. 영화의 70% 이상을 길구는 선지가 아닌 귀신 들린 선지를 상대해요. 근데 이게 좀 더 대조되게 선지와 귀신 들린 선지의 이 균형을 맞췄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한 6대4나 5대5 정도? 예를 들면 예전에 그 박보영 배우님이 출연했던 오나의 귀신님처럼 그 작품 보면은 나봉선의 인생이랑 나봉선의 빙의된 귀신의 인생 이 둘의 인생을 다루거든요. 근데 이게 균형을 맞췄다 보니까 두 인물의 서사 모두 다 몰입을 하면서 볼 수 있게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 악마가 이사 왔다의 선지는 그런 매력보다는 너무 귀신의 이야기만 많이 나와서 나중에는 이제 귀신만 편하게 잠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뭐 뒤에 나오는 선지와 길구가 연인으로 될까 말까 이게 마지막 부분에 나오기는 하는데 그게 그렇게 감정이입이 되거나 뭐 응원하고 싶은 마음 이런 거는 좀 없더라고요. 올여름에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오리지널 한국 영화 악마가 이사 왔다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는데 이런 개성 있는 오리지널 작품들을 더 많이 보고 싶기는 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잘 됐으면 하는 작품 중에 하나인데 근데 그 마음만큼이나 좀 아쉬운 마음도 컸던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보신 분들 혹은 보러 갈 예정이신 분들 혹은 관심 없지만 영화가 어떤가 궁금해서 이 영상을 찾으신 분들 이 영화가 어땠는지 댓글로 간단하게 남겨주시면 그 안에서 또 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너도 진심이구나? 이 몸에서 나가라고 3번 말해. 내가 사라지는 날이 올지도. 너에게 명한다. 당장 그 몸에서 나가라. 아니야 그거 하지마 아니야 그런 거 하지마.